이것은 레스토랑이나 숙박시설 등 고객이 예약을 하고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노쇼. 이것은 조선 중기 중종 때 변방에서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임시기구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상설화되더니 임진왜란 이후 최고 기구로 자리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유명무실화시켰는데요. 이후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때는 세도 가문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이 기구는 무엇일까요? 비변사. 한 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사회를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령 사회. 이것은 누적 인원의 백분율을 X축에 표시하고 누적 소득의 백분율을 Y축에 표시하여 소득의 불균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합니다. 미국의 통계학자가 창안한 이 곡선은 무엇일까요? 로렌츠 곡선. 이것은 스웨덴 정부가 만든 아동문학상입니다. 볼로냐 라가치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과 더불어 3대 아동문학상인데요. 2020년에 구름빵을 쓴 베키나 작가가 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무엇일까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이것은 불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기 불황일 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큰 상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구입하는 이 물건에서 이름 붙었는데요. 무엇일까요? 립스틱 효과.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1990년대 미국 사회에서 주로 등장한 가치관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와 동양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립과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일에서부터 보람을 찾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딩크족. 수험생들의 개인 환경, 특기, 대인관계, 잠재력,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는 다른 조직과는 독립적인 이 보직을 두고 입학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학사정관. 이것은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보험회사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RBC. (2002년) 경기도 안산시는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인데요. 단원구는 안산 출신의 화가인 이 사람의 호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홍도.
전통 혼례의 패백 의식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다산을 기원하며 신랑과 신부에게 2가지 열매를 던져줍니다. 다산을 의미하는 2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대추, 담.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머시자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이것을 애용해 왔는데요. 선비들은 이것에 좋은 글귀를 쓰고 그림을 그려 넣어 풍류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때 편지를 적어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달린 장신구에 약을 넣어 다니며 비상시에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조선시대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신체의 일부인 이것을 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풍자소설 배비장전에서도 남자들이 기생 애랑에게 이것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고 평소보다 개구리를 쉽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하기 쉬워서.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만우절과 비슷한 날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날 태종이 정종에게 이것을 상자에 담아 약이라고 속였다는데요. 과거 만우절과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날은 언제일까요? 첫눈이 내리는 날. 세상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물리 시험 시간에 학생들은 모두 0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일본의 물리학자 호시바 마사토시가 학생들에게 낸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없어지면 연필 초기 종이에서 미끄러져 글씨를 쓸 수 없게 되고 때문에 백지 답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찰력. 수돗물에서는 약한 소독약 냄새가 나는데요. 정수 처리 과정에서 멸균을 위해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은 소량으로도 멸균력이 뛰어나며 각종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표백, 살균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 원소는 무엇일까요? 염소. 이것은 르네상스 후기에 시작돼 바로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미술 양식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양식은 전성기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점에서 창조성을 의심받았지만 금세기에 들어와 고대와 자연을 주관적인 통찰력으로 이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창의적인 개발 없이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경향이나 자세를 가리킬 때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매너리즘. 동물이 학습에 의해서 익히는 후천적인 반응 방식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조건 반사 현상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이 사람에 의해 공식화되었는데요.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블로프. 끝판왕 문제입니다. 이 책은 보물 제745-5호로 지정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 책이 발견된 것은 홍천의 수타사 인왕문 근처인데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먼저 나온 불경 언해서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근세 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문헌으로 꼽힙니다. 세조가 부왕인 세종과 일찍 죽은 왕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으로 석가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무엇일까요? 월인석고.